평생 정답을 찾아 헤매다가 정작 인생은 놓쳐버린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그것들이 사실은 괜한 싸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륜 스님의 가르침을 우연히 듣고 평온함을 되찾은 구독자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지금 이 순간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는 분들은 꼭 들어보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어 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봐주신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음이 움직인다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름은 민호라고 부르겠습니다. 올해 60이 넘은 분이고 다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신 지 3년이 됩니다. 평생을 그렇게 일만 해왔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마음이 일터에 있는 그런 인생. 당연히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해야 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자식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부 잘해야 하고 좋은 대학 가야 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때론 강하게, 때론 부드럽게 그 길로 가도록 이끌려고 했습니다. 모두 자식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은 엄마 아빠가 바라던 길은 아니지만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딸은 시골로 내려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며느리도 사위도 자신들의 방식으로 산다고 합니다. 민호는 그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안정적인 길을 버렸는가? 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가?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할 텐데. 은퇴 후 집에만 있으니 그 생각은 더 자주 들어옵니다. 아내와도 얘기가 잘 안 됩니다. 아내는 자식들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하지만 민호에게는 그게 방임처럼 느껴집니다. 혼자 있을 때는 계속 후회만 합니다. 일하던 시절 왜 자식들과 더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왜 더 강하게 지도하지 않았나? 하지만 동시에 지금도 자식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의 후회. 이것이 민호의 마음입니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법륜 스님의 법문이 흘러나왔습니다. 민호는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스님의 말이 뭔가 달랐습니다.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민호의 마음에 뭔가를 쳤습니다. 정답이 없다니요. 평생을 정답이라고 믿고 살아온 자신은 뭔가요? 그 스님의 가르침을 찾아 더 들어보니 매우 간단하지만 강렬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고 자신이 지금까지 선택해온 것일 뿐이라는 것. 그 선택들이 모여서 자신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인생을 성공과 실패 한 줄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 민호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뭔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불안감도 올라왔습니다. 정답이 없다면 자신이 그동안 한 모든 노력은 뭐였나? 자신이 자식들을 지도한 것들은 뭐였나? 그것들이 다 틀렸다는 건가? 아니었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틀렸다거나 옳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길을 선택한 것일 뿐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있는 그대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후회하든 하지 않든
그것이 자신의 길이라는 의미 말입니다. 이 생각을 하니 민호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들을 생각할 때 이전처럼 실패할 거라는 미리 걱정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 저 아이가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가고 있구나. 그 길이 옳은지 틀렸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저 아이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스님의 또 다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들이 이어져서 결국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인생 전체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이 성공했나 실패했나? 내가 잘 산 건가 못 산 건가? 하지만 스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인생이란 사실 무수한 오늘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하루가 곧 인생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민호는 이 말씀을 듣고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오늘뿐이구나. 내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뿐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제의 자식 지도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죄책감도, 미래에 그들이 망할 거라는 걱정도 좀 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전의 오래된 신념들이 계속 고개를 들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마음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문제인지 스님의 가르침을 더 들으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의 경험에 집착하게 되고 자신의 방식이 정답이라고 고집하게 된다는 것.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배우자와 얘기할 때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방식이 맞다고 주장하다가 관계가 틀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고집할수록 우리는 점점 고립된다는 것입니다. 민호는 자신을 보는 듯 했습니다. 딸이 전화 올 때마다 자신은 여전히 딸더러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카페는 실패율이 높으니 다른 일을 찾으라고 합니다. 딸은 몇 번 설명하다가 결국 전화를 끊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을 때 민호는 몇 시간을 설교했다고 합니다. 너는 왜 기본에 충실하지 않냐? 왜 실패할 공산이 큰 일을 하려고 하냐? 그렇게 말입니다. 그 이후로 아들과 딸은 덜 연락합니다. 명절에 인사하고 카톡 정도로 안부를 묻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자식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완고함이 그들을 밀어낸 것 아닐까? 자신의 정답이 그들의 마음을 닫게 한 것 아닐까? 이렇게 깨달으니 무엇이 필요한지 보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조금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자신의 방식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전의 후회를 그만두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스님은 또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인생은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합시다. 은퇴 후 매일 집에만 있게 된 것. 민호는 이것을 어떻게 봤을까요? 처음엔 한가로움과 무의미함으로 봤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사회에서 물러났다. 내 인생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은퇴는 평생을 노력한 자신에게 주어진 쉼표다. 이제야 내 시간이 생겼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시간이 생겼다. 내가 돌아보고 싶었던 것들을 돌아볼 시간이 생겼다. 이렇게 관점이 바뀌면 같은 상황이 지옥에서 쉼터로 변합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아내가 자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왜 자식들의 선택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나? 어떻게 그렇게 방치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아내는 아이들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이들이 자신의 길을 찾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관점이 바뀌니 아내와의 대화가 싸움이 아니라 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장 무거운 감정이 있었습니다. 분노입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민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화를 품고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화, 아내에 대한 화, 사회에 대한 화, 심지어 자신에 대한 화. 왜 이런 화가 생겼을까요?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하는 생각이 강할수록 그 생각이 틀린 현실을 만날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분노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옳은데 왜 자식들은 내 말을 안 듣나? 나는 이렇게 옳은데 왜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화가 되고 그 화는 우울함으로 변합니다. 민호는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내가 옳다는 생각을 지키는 데 썼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관계를 잃었는지, 자신이 오르려고 할수록 주변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다고. 한 번에 모든 걸 내려놓을 수는 없지만 작은 생각부터, 작은 신념부터 조금씩 내려놓으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진다고 말입니다. 민호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을 때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기, 단지 들어주기. 딸의 카페 이야기를 들을 때 실패할 거라는 생각을 접고 딸이 행복해 보이는지만 보기. 아내가 자식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할 때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구나 하고 인정해주기.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의 반복이 민호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이 조금 가벼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계속 누르고 있던 무거움이 조금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아침밥을 차려놓고 있었고 라디오에선 뉴스가 흘러나왔고 베란다로는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그 아침이 예전처럼 공허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민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어제 오늘 사이에 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완고한 성질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내일을 또 한 번 살아보고 싶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도 민호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그동안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조금 불편하고 무섭고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을 비우는 방법들을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생각을 어떻게 더 내려놓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가벼워질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호는 그 이후로 작은 일들부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떤 상황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씩 놓기로 한 것입니다. 명절이 되어 자식들이 모였을 때의 일입니다. 언제처럼 아들과 사업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민호의 입에서는 이전에 반박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이기려고 하는 건가? 이 말싸움에서 이기면 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 자네가 생각한 방법도 있겠지. 그 한마디가 나왔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설득해야 한다는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전에는 이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자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이겨서 뭐 하나요? 아들의 마음은 멀어지고 자신의 가슴에는 계속 불편함이 남습니다. 반대로 지는 신용을 했을 때는 달랐습니다. 관계가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뜻을 따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큰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날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민호의 마음은 자꾸만 불안해졌습니다. 아직 돈이 부족하지 않을까? 몸이 자꾸 아프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큰 병으로 번지지 않을까? 마음은 오늘이 아닌 미래로 자꾸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호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잠깐, 지금은 몇 시인가? 지금 나는 배가 고픈가? 아침밥을 먹은 후였습니다. 배는 부르고 따뜻한 밥을 먹었고 아내가 옆에 있습니다. 이 순간, 이 한 끼,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배부르고 따뜻했습니다.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민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밥이 맛있네. 고마워. 아내가 웃었습니다. 이런 말이 40년 만에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로 민호는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자문했습니다. 지금 내게 부족한 게 뭔가? 지금 이 순간 먹을 것이 있나? 자는 곳이 있나? 누군가 옆에 있나? 대부분의 경우 답은 있다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불안도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또 다른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남의 눈을 신경 써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퇴직 이후 민호는 동네에서 잘 다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회사원이 아니라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연히 만난 후배가 한 말이 민호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선배 알아요? 아무도 우리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있든 없든 세상은 똑같이 돈다니까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이 말이 위로였습니다. 아, 나는 원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군. 그럼 뭐 부끄러워할 게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민호는 동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할머니에게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반겼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먼저 인사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드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사가 늘어났고 이웃과의 대화가 생겼습니다. 누구도 민호를 대단하게 평가하지 않았고 민호도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신과의 대화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뭔가를 잘 못했을 때마다 나는 원래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한다. 나는 늙었으니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 이런 입버릇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반복될수록 자신의 무의식이 그렇게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호는 다르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할 때 그래도 오늘 한 걸음은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부정적인 입버릇 대신 말입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민호는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나는 늙었으니까 배울 수 없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배우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배웠습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민호의 변화를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또 이 몸이라고 하곤 했는데 요즘은 오늘도 깼네라고 말합니다. 작은 차이이지만 그 작은 차이가 하루 전체의 색깔을 바꾼다고 아내는 말했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간절함과 집착의 차이를 알게 된 것입니다. 민호는 자식들이 성공하기를 바랐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잘 되기를, 딸의 카페가 번창하기를. 하지만 이전의 그 바람과 지금의 바람은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그것들이 꼭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딸이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집착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것을 꼭 조종해야만 한다는 듯이. 그리고 조종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자신만 계속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안 되면 그것도 운명일 것 같습니다. 딸의 카페가 번창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작아질 수도 있고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삶의 흐름이겠지 하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60이 넘은 할아버지이고 여전히 몸은 예전만 못했습니다. 높은 곳에 손이 닿지 않았고 오래 걷다 보면 다리가 아팠습니다. 그런 것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나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이가 든다는 것이 계속 무언가를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능력을 잃고 필요성을 잃고 결국 존재의 의미까지 잃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제의 정답을 찾던 인생에서 오늘을 비워가며 배우는 인생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남은 생이 버텨야 할 시간에서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지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서도 다릅니다. 예전 같으면 내일을 생각하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호는 오늘 하루가 편하게 지나갔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또 눈을 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비울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10가지 가르침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다만 작은 것부터입니다. 혹시 당신이 무언가를 자꾸 이기려고 하고 있다면 이번엔 한번 져보세요. 관계가 오히려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일을 자꾸 끌어와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오늘 이 한 끼, 이 한숨만이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남의 눈 때문에 움츠리고 있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그렇게 주의 깊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가볍게 비우고 천천히 걷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각각의 날이 버텨야 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의 선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